이번 나누고 싶은 소견의 칼럼은 이율배반적인 자아내의 갈등, 사실의 긍정과 부정, 왜 극의 사람은 분명한 것을 검다 하고 반면에 검은 것을 희다고 하는 심리적 요인은 무엇이며 어디에서 발로가 되는 것일까? 이 역시 나 자신이 즐겨 표현하는 알다가도 모를 일이라 하겠습니다. 내 주관적 판단에서 논한다면 내 자신도 이런 유에 속하는 존재가 아닌가 의아심과 두려움마저 들어가기는 합니다만, 그래서 내 짧은 식견으로 이를 발굴 정의하기에는 이 광범위한 논제의 함축성을 논한다는 것은 너무나 부족하고 터무니없기에 몇 가지 이에 관한 문헌을 뒤져가면서 대략적인 답을 찾아볼까 시도했으나 이에 한정된 시간이나 창고, 명제 그리고 칼럼이라는 특유의 의미상 이렇다 할 장설이나 해설을 늘어놓을 수도 없고 할 만한 지식도 없는 거로 그저 보고 듣고 느끼는 바로 몇 말씀 드리며 칼럼을 계속할까 하오니 이 점 양지하시고 관용적으로 보아주시면 고맙게 생각하며 두서없이 이어볼까 합니다. 아마도 우리 육체와 정신은 이면적으로 볼 때 그대로 조화를 이루어 한 형체의 모습으로 보이지만 실상인즉 중추를 따라 육체적, 정신적 반반으로 구성되어 두뇌의 우반구, 좌반구, A형의 두 눈, 두 귀, 두 코, 두 불알, 두 팔다리, 또한 내형 면에 있어서는 두 쪽의 허파, 신장, 맹장, 간 등등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특히 이 칼럼에 연관되는 두뇌의 두 반구 좀 삽입하자면 동서반구로 되어 있지 않는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 주변에는 한 다리는 멀쩡하고 반면에 한 다리는 기능을 상실한 절름발이도 걷는 사람을 보는데 주로 중풍병세가 있는 사람에게서 소위 반신불수라는 말을 보고 듣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이나 단체도 때로는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이러한 현상을 볼 수 있다 하겠습니다. 우리 두뇌는 두 반구, 즉 좌우 동서반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고 듣는 데서는 그대로 동서반구에서 자아진실로 받아들이는데, 문제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동체 이심의 현상이 생성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어떻게 보면 정상을 유지하는 듯하나 잠정적이든 점차적이든 발작적이든 돌연변이가 생성되어 서로의 갈등을 자아내고 있는 현상인 것입니다. 물론 심리학적으로 이 점에 있어서 여러 가지 주관적, 객관적, 자타적인 논리나 학설이 제기되고 있겠으나 우리는 이러한 현상을 수없이 보고 감수 내지 비평 속에서 살아가야만 하는 운명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심리작용에는 두 반구의 중추 말초 신경으로부터 하나는 사실에 근거하여 진실 그 자체를 받아들이는 자아양심과 하나는 의도적인 부정적 왜곡 사실로 유도유인하는 불합리하고 거짓된 대체 자아진실의 표현을 늘 말입니다. 우리 동서반구에서는 서로 교감되는 것과 그렇지 않는 부교감 신경계를 때로 서로 부합되고 서로 삼각되는 진솔치 못한 왜곡된 거짓 의선으로 진실을 대체 진실로, 이것도 모자라서 셋째 넷째 대체 진실로 유도 날조 선동하여 진실의 기준을 혼미케 하는 작태를 유발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시각 청각을 통하여 진실을 보고 속임과 가식이 없는 진실 그대로 우리 내반구에 투명되지만 또 다른 반구에서는 이를 왜곡 수식하거나 거부감으로 의장되어 나름대로의 불합리를
억지 위장 합리화로 교묘한 술책, 곤고술주로 진실을 대체내지 대한 진실로 왜곡 선동하여 또 대한 진실로 변주하여 마땅히 서지 못할 곳에 자기 목적과 의도를 달성하기 위하여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불합리를 합리적 위장하는 하나님이 주신 진리의 영을 받지 못하는 존재들 말입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는 자아, 개인, 사회, 정치, 국가적으로 이러한 이율배반 상극되는 현상을 많이 보고 듣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대개가 주관적인 자기중심의 편견이기 때문에 자기가 생각하고 의도하는 모든 것에 옳다고 하기에는 좀 무리가 수반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주변에는 이러한 현상이 다반사 비일비재하다고 하겠습니다. 좀 더 자신에 대하여 감정의 브레이크를 잡고 이성적으로 자기 판단과 올바른 가치관을 확립해 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우리 인간 특성에는 자아적인 특성과 비자아적인 특성으로 분류되는가 싶습니다. 자아적인 특성은 타고난 선천적인 유전적, 생물학적, 의식적, 무의식적 요인과 비자아적인 특성은 개인에 속한 가정과 주변 환경의 의식적, 무의식적 영향을 받아 굳어가는 고정관념이라 하겠습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 다 천사답게 티 없이 순결하지만 또 다른 면에서는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부모에서부터 외부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사회적 동물이 되어가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근본 자아를 잃어가며 싫든 좋든 자위든 타위든 환경에 적응 물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프로이드는 의식적 마음과 무의식적 마음 간의 역동적 상호작용으로 동기와 갈등으로 진실성 그대로를 인정하는 것과 이를 부정적으로 유도하는 억지 심리가 역동적 작용으로 표출되어 행동으로 반출되는 경향이 있으며, 자, 그러면 우선 나는 누구인가라는 진정한 자아를 받아들여 실제 그것을 인정하는 것과 자신을 무엇인가에 다른 자아가 싶다는 의욕으로 비논리적으로 사실을 부인하고 거짓 자아상으로 변질 응호시키려는 것이 우리 뇌 속 동서반구에 작용하는 부정적인 것들이라 하겠습니다. 우리 두 반구는 애향성, 내향성, 고정관념, 집단, 편향, 편견, 인지, 긍정, 부정에 있어서 두 반구는 서로의 상이한 기능 등을 담당하면서 서로의 상이한 기능 등을 유발시킬 때도 있으며, 우측 시야와 좌측 시야에서 들어오는 정보는 두 반구로 상호 전달되며 우측 시야에 들어오는 정보는 좌반구로 전달될 때 서로 제어하기도 하고 수긍하기도 합니다. 두 반구의 심리가 일치하지 않을 때 좌우 반구는 서로의 이해되지 않는 행위를 합리화하는 기교와 재주를 부리게 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하나의 두개골 속에 두 마음은 아마도 두 반구의 상이한 표현을 노출시킬 때가 있는 것입니다. 한 반구에서는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지만 또 다른 반구에서는 억지 부정하려내서 묘안을 찾아 거짓 재주를 부려 정직에서 부정으로 유도하려는 작태라 하겠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나가면서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보이는 사람을 많이 보게 되는데, 주관적, 객관적 시각을 떠나 보편적 시각에서 흔히 이해 수긍될 수 없는 이상행동들 말입니다. 차 일어나고 횡설수설 끝없이 이야기가 전개될 것 같기에 여기서 중둥미를 짚고 전환해보면서 본론으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소견으로 들어가 볼까 합니다. 여러가지 테마나 스토리가 있겠으나
정치면이라고 할까, 이분의 긍정적 부정적인 것들 말입니다. 물론 저의 주관적 판단이라고 할까, 편견이라고 할까 하는 이유에서 절대 기준이나 여러분들과의 동감으로 일치될 수 있는 것이기에 여러분들과 수준 높은 각자의 상상 판단을 부탁드리며 말씀 그대로 이어볼까 하오니 이 점 역시 양지하시고 관용적으로 들어주시면 고맙게 생각하겠습니다. 우리는 소위 정치 종교 집단이라고 할까, 괴물 집단의 출현으로 아연질색할 때와 극히 민망스러울 때가 다분히 신금을 불편하게 흔들어 놓는 때가 있습니다. 적어도 저의 개인적인 입장에서 말입니다. 너무나 동떨어진 정치 행각이라고나 할까, 때로는 어떠한 관점에서 듣고 보아야 할지 웃음이 덜러 터져나와 정말로 요 호래잔년 놈들 무슨 광태를 부리느냐고 주절거릴 때가 있곤 합니다. 무슨 건설적이고 합리적인 이념이나 목표를 설정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 국가와 사회를 위해서 참보탬을 주는 집단인지, 이에 대하여 우후죽순격으로 사이비 이단의 출현과 정치 복사 집단의 출현, 정통교단이라고 하는 명실공히 그들이 자처하는 곳에서도 자기의 목적 달성에 이권이나 야심을 지향하는 수단으로 희한 유령 시스템을 만들어 가는 찐득이 벌레 족속들 말입니다. 절대로 이러한 집단의 유의나 유학대에서는 안 될 것입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 복종해야만 하며, 또한 권세 즉 지위 수임자들은 정의와 공평을 베풀며 이들이 거역할 때는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고 선정을 행하는 일에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부정에 대해서는 두려움을 갖고 선정을 하기에 열심내는 자들이어야만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민심이 천심이라고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지 못할 것입니다. 일전 가늠에도 강조했듯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개인들은 멸망과 배 채우기 위하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땅의 정욕의 일만이 서슴지 않고 저지르는 자들인 것입니다. 우리의 최상 목적은 하나님 은혜 안에서 얼마든지 부르시는 사랑 안에 참여한 자들을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이것은 우리의 행위에서 난 것도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주신 선물인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몸과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경배하고 사랑하고 섬기며 내 이웃을 내 자신의 몸과 같이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계명을 애국 기만과 술책으로 자기 소욕을 채우려는 수단으로 삼아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오늘날 정치 상황은 어떠합니까? 주로 진보, 혁신, 보수라는 말을 많이 쓰게 되고 아무 실 의미나 행동도 없이 주로 대연하게 떠들어대고 있는 것이 다분히 포함되어 있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진보는 무엇이며 혁신 보수라는 뜻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사전을 뒤적거리며 권위자에게 물어볼 필요도 없이 제 소견으로 가늠해 볼 때 진보라는 것은 현실 상황에서 보다 더 새롭고 나은 것을 추구하며 보다 실현 가능한 미래지향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 혁신은 진취적 고루한 것을 보다 더 나은 미래를 창조하려는 것, 보수는 어떻게 보면 수구적이며 옛것의 장점을 유지 발전하려는 것 등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저의 측면에서 논한다면 진보, 보수, 혁신이 뒤엉켜 어느 것이 진보며 혁신이며 보수인지 가늠하기에 매우 곤란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닐 때가 있으며, 그리고 난해에 직면할 때가 많습니다. 소위 진보 혁신은
오히려 보수성을 유전받아 옛것의 참 의미를 되살려보려는 독립사의 여러 사실들과 우리 역사 속에 연연히 유전되어 온 즉 사대주의 사상을 제고 뿌리 뽑으려는 그리 쉽지는 않지만 적어도 노력하려는 의도와 가령 근래에 일본의 불소 수출 규제의 맞대응과 지소미아의 단호한 척결 반대, 물론 적절한 기회가 포착되면 서로 간의 유익을 위해서 변화 가능성은 있겠지만 적어도 현실 면에서 더더욱 의미 있는 것은 여야가 서로 협의해서 결단을 낸 것은 참 놀라운 경제적인 일이요 우리의 높고 깊은 저변에 우리의 철통 같은 혼맥과 정신이 잠재되어 흐른다는 것은 참으로 우리 모두가 긍지를 갖고 부단히 노력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하며 지금을 기점으로 하여 고질된 4대 사상을 서서히 뿌리채 뽑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퍼져 유행되는 우리 온 국민의 주의를 끄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우리들이 여야 할 것 없이 온 국민이 협심일체가 되어 대처해 나가는 것을 보노라면 심금이 뜨겁고 오 우리 자랑스러운 조국이여 우리 국민이여 그대는 우리의 이상과 꿈과 소망이 있고 이를 실현할 수 있는 능력자들이여 라고 역시 우상우담의 표현을 했는지 모르지만 독백 환성을 부르며 찔끔 눈시울을 적셔봅니다. 말이 잠시 빗나갔다가 본론으로 보수라는 것을 볼 때 여러 가지로 제가 보고 느끼는 좋은 점도 많겠지만 어딘가 석연치 않는 부정적인 자기들만의 유익이나 목적 의도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기회주의적 편파적으로 자기들의 의도를 관철하기 위하여 엄청난 불의를 써가며 상대를 제거하면서 대체 정의의 탈을 쓰고 군림해왔던 인물들을 개성하려는 의도가 함축되어 있지 않는가. 물론 다는 아니겠지만 대부분의 보수 관념자들은 이런 유에 속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를 상세 설명하기에는 끝이 없을 것이며 단문으로 이를 다 피력하기에는 여러 가지로 부족하기 때문에 이 역시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에 맡기면서 중등미를 짓고 우리 모두는 당면한 현 시국에 우리 모두 합심 동참하여 최선의 선을 일구어가면서 우리의 바람직한 미래의 발전을 추구해 나가야만 하겠습니다. 좀 어렵고 순탄한 문제는 아니겠지만 쾌쾌 묵은 4대 사상을 분연히 척결하여 우리의 참 주체 이북에서 떠들어야하는 주체가 아님을 말씀드리며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표방 근간으로 어불성설 불합리한 논리와 유치하고 추잡한 편견된 얄팍한 간교고 어리석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예세의 영향과 이에 더하여 자생 합리화 편성하려는 후한무치한 찐득이들의 행패를 우리 모두는 이들을 뿌리 뽑고 척결시켜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도덕하고 파렴치한 엄청난 사기 행각무리들에 대한 적폐청산으로 누구이든 뿌리채 뽑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양심과 이성이 통하는 보편 민생민주민국을 표방 확립해 나가는 우리나라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총선을 통하여 이러한 목적 추구와 구도에서 확립해 치러져야만 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움과 잡음은 있겠으나 우리 대통령과 관계부서 그리고 일부 양식이 있는 정치인이나 국민들은 이를 열망하며 역사상 유례없는 행동으로 실천하려는 자주적인 확립에 노력하는 기미를 엿볼 수 있게 된 것은 참으로 다행이며 우리의 시대적 사명이며 요구이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절호의 기회이며 천명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에 합심 동참하여 이를 기어이 일구어 나가야만 하겠습니다. 부연히 정진해야만 되겠습니다. 바로 우리 곁에서 숙주 성장하여 마치 우리가 아쉬워 불러들여 우리 안방 거는방 마르테를 쓸고 닦고 앞마당을 청소해달라고 부탁한 듯이 이 원수들 불청객은 후한무치 철면피 아나무인 망동망원의 주둥이를 서슴없이 놀려대며 있는 것을 볼 때에 아연실색 분노의 치솟음과 구역질을 자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왕궁 내실까지 들어와서 왕비를 서슴없이 무참히 사살하고 보호조약이니 합방이니 하는 국치를 유발한 족속들, 또한 근세기 6.25라는 동족 상쟁에 뼈아픈 유호를 자아낸 이런 무리들 말입니다. 여러분, 치가 떨리지 않습니까? 정신 차리세요. 국가의 운명을 저하며 모처럼 초속을 다져 전진해온 참 주체의 시각을 반대되는 태도로 시각을 돌려 놓아야 하겠습니까? 이제는 우리들 스스로 오랫동안 알게 모르게 쌓여온 더럽고 추잡한 오류의 역사들의 먼지를 털어내고 이에 편승기생하는 페러사이트 진드기들을 살상소독으로 깔끔히 걷어내어 척결시켜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고력과 저력을 지닌 국민입니다. 스스로의 의병정신, 3.1정신, 4.19 독재항쟁, 촛불시위, 일본의 소수 집권무리들의 파렴치하고 간교한 수출규제, 소위 백색국가 제의, 터무니없는 독도 영유 문제 등을 이들 좌우반구가 조화되지 않는 망설을 자아내고 있는 것에 우리들은 분연히 이에 대처하여 맞서왔고 또 맞설 수 있는 국민 통합에서 우리 대통령을 의시한 여야 의정자들을 막론하고 우리 모든 국민이 합심일체가 되어 역사상 드문 표본을 보여온 사라는 보기 드문 역사의 사건이라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야망의 세력을 분쇄 척결할 수 있는 기회도와 선택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분연히 합심하여 비논리적 불합리의 극면을 동서반구를 우리 다같이 조화시켜 이들을 타개하고 척결하여 우리의 아이덴티티를 구축해 나가야만 하겠습니다. 잠시 말을 돌려서 말씀 올리고 끝을 맺을까 합니다. 저는 비교적 흔히 제가 좋아하는 프로그램, 이민가 프로그램을 즐기기보다는 의미심상한 자세에서 늘 거해보고 있습니다. 영화가 아닌 실제 넌픽션 스토리로서 때로는 드릴과 서스펜션한 실제 몸소 사생의 기로에서 길고 긴 사망의 골짜기를 헤매이다. 그에다 구사일생으로 우리 민주자유의 품에 안기게 된 이들이야말로 실전의 영웅이 아니고 무엇이라 하겠습니까? 이들은 성경문에서 사도 바울의 전도의 그 고난의 행적 같이 강의 우형과 강도의 우형과 동족의 우형과 이방의 우형과 신의 우형과 광야의 우형과 금수의 우형과 사기 불신 불확실의 우형과 헐벗고 춥고 굶주림의 위험을 겪으면서 우리 자유민주조국에 비로소 안기게 된 그야말로 풀무용광로로 다져진 은금보다 귀한 생명들인 것입니다. 이러한 탈북민 우리 동포이기 때문에 말로 표현이나 상상할 수는 없는 북녘의 비인도지고 잔악무도한 행동체제에 그 누구보다도 이북의 집단들에 대한 혐오감을 갖고 있는 영웅들인 것입니다. 때로는 집가족을 두기로 하고 의도적은 아니지만 자기들만이 탈북 생존하는 그 자체를 송구함과 부끄러움에 필요치 않는 죄의식을 느끼며 자기 혈육과 함께하지 못하고
북녘 땅 어느 곳, 특히 죽어야만 끝이 나는 잔혹한 노동수에서 생별을 하고 헤어진 이들의 악몽은 무엇이라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비인도적 잔혹무도한 살생을 서슴지 않는 이 집단 체제에 대한 혐오와 더 간절히 통일을 염원하는 열망은 그 누구와도 크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현실을 직시하는 안타깝고 뼈아픈 현 상황을 들여다보아야만 하겠습니다. 생각 같아서는 어느 이유이나 막론하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통일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고 그 누군들 원하지 않는 우리들이 있겠습니까? 이것은 우리의 오랜 수건이요 앞으로 우리가 이어져갈 염원인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 대통령이나 정부 정치 관계자들 그리고 온 국민들의 간절한 염원이며 수건인 것입니다. 특히 이분들은 누구보다도 뼈아픈 심정과 체감하시고들 있으리라 믿습니다. 저의 입장에서는 그저 기도할 뿐이지만 이들 신마주들의 입장은 전혀 현실을 감안하지 않고 우리들의 열망의 속도에 발맞추어 나가게는 상황이 허락지 않음을 가만 이해하시고 인내하면서 재선의 현명한 대처로 방법을 강구해 나가야만 하겠습니다. 무력 통일이나 평화 통일은 좀 우리 현실 상황에 맞지 않는 현실적인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에는 참고 견디며 이를 위한 적절한 시대 상황을 만들어 나가야만 하겠습니다. 나는 우리 대통령이나 관료 정치인들을 그 어느 때보다도 그 어느 누구보다도 신임하며 적어도 이를 위한 구도 체제를 확립해 나가려는 노력을 높이 평가합니다. 그리고 확립해 나가는 것을 믿습니다. 또다시 말을 돌려서 내가 어릴 때 동네의 비유라고 할까, 술 주정뱅이라고 할까, 술이나 술빛 같은 것을 마시면 건주정이나 진짜 주정이든 광태를 부리며 동리 사람들을 무고히 괴롭히며 술이 떨어지면 주막집에 가서 행패를 부리며 위협하면서 술을 요구하는 소위 상까불이 3인 무모한 건달이 짝통이 되어 동리 트러블 메이커로 기승을 부리곤 하였는데 어느 날이가 동네 불악 사람들이 견디다 못하여 술이 진장된 것으로 일체 짜고 짙은 쌀뜨물을 항아리에 부어놓고 기다릴 즈음 아내나 다를까 삼가부리가 출현하여 이를 마시고 나서 항상 행패 버릇대로 동리 사람들을 구타 시비하면서 건주종 괴롭히는 것을 보고 때를 기다린 듯이 불악 사람들이 이들을 동아줄로 꽁꽁 매어놓고 다시는 이러한 짓을 않겠다는 다짐을 받고 풀어주었는데 그 이후로는 이들의 이러한 행태가 사라졌다고 하는 어설픈 실제 에피소드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할 수는 없겠으나 이 무모한 집단을 미운 놈 떡 하나 더 주면서 달래보며 도끼 가진 형님이 바늘 가진 아우를 달래보며 참고 양보 내지 지어주는 듯 하면서 이들 독선적인 행동을 세계라는 동네로 유인 끌어들여 무모한 버릇을 고쳐 객과 천선을 유도해봄이 바람직한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상이로나 할까 제 나름대로 생각해 봅니다. 생각 같아서는 지금 당장 자유민주주의의 물결이 파도쳐 삼천리 금순간선에 넘쳐 이 체제를 무너뜨리고 독재 계급적인 개인 숭배나 처처에 널려있는 특정인의 동상을 제거하고 초롱 같은 체제와 무한 동족이 갇혀
비탄과 신음 속에 내일을 몰고 갇혀있는 철옹성 수용소의 세빗장을 꺾고 철문을 부수어 이 죽음의 아성에서 신음하는 우리 형제 동포들을 구원하고 싶은 마음이야 그 누군들 없겠습니까? 그러나 현실 우리 처제는 여기에 부응하지 못하는 현실이니 실로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 일이라 하겠습니다. 물론 우리 대통령이나 정부, 정치, 관계분들은 이보다 더 현명한 구상이나 방법, 지혜를 더 담고 계시겠지만 뜻이 있는 곳에 방법이 있다고 하듯이 어느 때인가 나의 손자가 자기 어머니 아버지의 불협으로 도가 지는 말다툼의 논쟁이 있을 때 그 당시 몹시 어린 손자가 하는 말이 떠오르는데 그 어린 나이에 불쑥하는 말이 어두운 그늘 쪽만 보지 말고 시야를 돌려 바른편 맑은 양지를 보면서 네거티브 쪽에서 포지티브 쪽으로 바라봄이 좋지 않겠느냐고 하는 말이 떠오르곤 하는데 우리도 어두운 쪽만 보지 말고 소생을 기약하는 양달 쪽을 보면서 우리의 꿈과 마음을 심고 정진한다면 그 언젠가 우리의 통일의 열매를 맺어 그야말로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 이룩되리라 의심치 않는 바입니다. 우선 통일의 이상과 소망 그리고 꿈을 심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내와 지혜를 모아 점진적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혹시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나 정치하는 분들 중에도 저와 똑같지는 않겠지만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하시고 있지 않을까 혹시 생각해 봅니다. 물론 저는 마인 리더나 선견자가 아니기 때문에 단정할 수는 없지만 스스로 우상우담을 가져봅니다. 자, 같이 웃어 주십시오. 제 생각에는 여러 가지 상황과 현실을 볼 때 민주자유 토대에서 우리의 나름대로 의식적, 무의식적 잠재 유전되어 온 4대 사상, 근절과 호의 평등의 자주 예교의 확립에 하늘이 주신 호기를 맡고 있다고 생각해 봅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느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이 기로에서 우왕좌왕 우유부단만 하시겠습니까? 모든 것은 우리 마음 설정 여하에 따라 향방이 전개되는 것입니다. 마음 가는 곳에 방법이 있게 돼 있습니다. 우리의 좌우 동서반구를 중추신경의 진실과 정의로 융합시켜서 우리 다 함께 힘차게 나아가야만 하겠습니다. 비자에서 우리의 자아로 만들어 전진해야만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순서 없는 말을 마치면서 이를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들과 가정 후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 속에 평강과 범사의 형통하심을 빕니다. 안녕히 계십시오.